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쌩쌩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신랑 이원수 군과 신부 최순애 양의 결혼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촉 주례 임석.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를 기대하면서 신랑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고향의 봄의 이원수 군입니다. 신랑 입장. 우후. 야, 멋집니다. 이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백음악으로 말이죠. 고향의 봄이 깔리고 있습니다. 멋져요. 아주 독특해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부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빠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신부 오빠 생각에 최순애 양입니다. 신부 입장. 네, 신부가 입장하는데 정말 오빠 생각이 역시 백뮤직으로 깔리네요. 네, 아주 멋집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오빠 생각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오빠 말을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로 사다 짓고 오신다더니 그렇게 기다렸던 오빠 이상으로 더 훌륭한 그런 멋진 오빠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오빠죠. 네.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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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서 오고 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 것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마음님만 우수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오빠는 소식조차 없습니다만은 그 오빠만큼이나 훌륭한 오빠를 이 신부 최순애 양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오늘 이야기는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동요죠. 오빠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날 여러분 생각 누가 납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자신을 그 사업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파 방정환 선생을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까지를 정말로 다 헌신해가면서 모든 것을 헌신해가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수원의 굉장한 유지로 알려져 있던 최경우 선생이십니다. 최경우 선생.
이 최경우 선생에게는 일남 5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일남이 그 참 이 오빠 생각에 나오는 주인공 오빠가 되겠습니다. 일남이. 그리고 이제 5녀 중에 이 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최순애 양입니다. 아들이 그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오빠 생각 속에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관동 대지진 이후에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가 있잖아요. 이걸 피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외동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영주. 돌아와가지고요. 정말 조용히 살아가는 듯 보여진 그런 최영주에게 일본 순사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시찰 주의 인물이다 이거죠. 늘 항상 주의를 하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요시찰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주는요, 고향 수원에서 소년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옮겨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리 서울하고 수원이 가깝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도 형제도 물론 반깁니다만 그보다는 동생 순애가 얼마나 오빠를 따르고 반기는지. 나이가 9살인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빠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유난히. 그래서 이 오빠도 순애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서울에 있는 진귀한 물품들을 사다가 선물로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애가 그러죠. 오빠 서울 가면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우리 순애 갖고 싶은 거 뭔데? 그 오빠가 사다 줄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애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헤어지는 시간이 가장 슬픈 시간이었고 오빠가 돌아오는 그날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날이 된 거예요. 어린 순애의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가운 사람이 기다려주잖아요. 왜? 특히 어릴 때 오면 꼭 용돈 주고 가시는 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 최순애가 이제 그렇게 그 나중에 가서 회고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오는데 올 때마다 내 선물을 잊지 않고 사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서울로 가면서 이 오빠가 순애야, 다음에 올 때는 이 오빠가 우리 순애 고운 댕기 하나 사올게. 아유, 그 오빠 있는데 서울에 보니까 댕기가 어제 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던데 사가지고 올걸.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오빠가 꼭 그 댕기 하나 순애 거 사올게. 오빠 하나 기다릴게. 예쁘겠다. 이러고 갔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걸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하고 마지막 약속이 서울에서 올 때 예쁜 댕기를 사다 준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오빠 최영주 역시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을 굉장히 깊이 흠모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오빠도 소파 방정환 선생을 그렇게 따르고 흠모하던 사람입니다. 그 경인 지역의 신문을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무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방정환 선생 곁에 산소를 만들었고 또 자신도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방정환 선생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 민족운동, 특히 우리 어린이 관련 운동을 하는 것을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고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후원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가족 모두가 정말 지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창간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 있죠. 바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그 어린이를 매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순애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펼쳐놓은 그 책을 매번 보게 되는 거죠. 보면서 어린 나이에 벌써 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찰나에 오빠가 댕기를 사준다 그랬는데 떠난 지가 한참이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위에 서서 오빠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또 해가 저무는데 오빠 왜 안 오지? 오빠 진짜 왜 안 와? 그러다 나중에는 오빠 미워, 진짜 미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글로 쓴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최순애 12살 때입니다. 12살 어린 소녀가 그냥 순수하고 풋풋한 마음으로 오기로 한 오빠가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정말 애가 타요. 애가 달고 속이 얼마나 달았어요. 그런 마음을 그냥 글로 쓴 겁니다.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갖다가 어린이 잡지에다가 투고를 한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은 답지한 글들 중에 보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글이 한 편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그해 11월에 바로 어린이 잡지에 시를 싣게 됩니다. 그리고 속파 방정환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아픈 글이다 하면서 이 글을 싣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 오빠 최영주가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만은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남긴 말씀 중에 나라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도 지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깨어나야 한다 하면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 계몽운동을. 그러다 이제 일제 경찰에 검거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동생이 기다리는 수원집에 못 가고 요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서 이제 들려오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어린 수은의 마음 속에는 그 글 그대로 오빠 생각이란 노랫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덤북새가 울고 뻐꾹새가 울 때 그때 그 여름에 떠났는데 기러기하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왔는데도 오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해요. 그리고 비단 댕기라고 그랬는데 노래 속에는 비단 구두라 그랬죠. 댕기도 안 보내주고 구두도 안 보내주고 종이 편지도 한 통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는 마음을 거기다 그냥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 어린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 오빠가 사실 2차 저차에서 일제 경찰들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요절을 했다 하고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그게 사연을 아는 사람은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게 성인의 글이 아니잖아요. 12살 소녀의 글이잖아요. 12살 어린아이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동네 골목 어귀 어디에선가 오빠를 기다리고 서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막 아리는 거야. 이게 이 글이.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그 박태준 선생이 보게 되거든요. 박태준 선생이 이 글을 보고 이거를 노래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운 순수 감성을 느낄 텐데 하면서 노래를 짓는데 맨 말미에 노래를 짓는 데는 박태준 선생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오선지가 흥건하게 다 젖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박태준 선생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글이에요. 네, 그만큼 오선지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때 이 마음을 아주 애리게 했었던 그런 시가 바로 오빠 생각, 바로 12살 때 최수은의 어린이가 쓴 글입니다. 오빠를 기다리면서 쓴 글. 자,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이 글을 그렇게 어린이 잡지에 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과 몇 개월 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또 한 글을 보는데 이 글이 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또 역시 어린이시에 싣게 됩니다. 근데 이 글은 경남 마산 지금 아마 창원 지역 그쪽 어디일 거예요. 경남 마산에서 보내온 그 글이었었어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고 시작이 되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정말 흐뭇하고 내 고향이 생각이 나는지 고향이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또 이 어린이라는 이 잡지, 최초의 소년 잡지에 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원수가 이걸 보고 있다가 책을 쭉 보다가 이 글이 이렇게 아름답네. 그리고 그 아름답다고 혀를 내두른 그 글을 가만히 보니까 오빠 생각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빠 생각 최순애. 어린이 잡지사로 연락을 한 거죠. 아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직접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쪽으로 통지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빠 생각을 쓴 최순애 어린이하고 좀 글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갖고 서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요 편지 펜팔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마산에서 어디까지? 수원까지. 또 수원에서 마산까지 편지가 날아가고 마산에서 수원까지 다시 편지가 날아오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순수한 글에 관한
글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시시문을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이 글들이 한편의 아름다운 분홍빛 사연으로 이렇게 승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 마음을 서로 맺기로 결심을 하죠. 특히 최순의 아가씨는요. 아 그래 이만한 분은 없어. 어쩌면 내 생에 이런 분 못 만날 거야. 이만한 분은 없어. 결혼을 결정을 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최순의 선생의 가문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원수 선생 댁은 경남 마산에서 정말 시골에서 참 없이 살았던 그런 댁이었고 이 최순의 선생 댁은 그야말로 수원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글쟁이에게 귀하게 기른 딸을 준다. 하지만 성견 지명이 있어서인지 정말 큰 사람임을 내다보신 건지 결혼을 승낙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분이 워낙에 아름다운 글로 유명한 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요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향의 봄에 신랑 이원수군 입장 또 오빠 생각에 신부 최순의 양 입장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요새 결혼식이라면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또 밑에 깔리는 그 BGM들 말이죠. 이 백음악들을 그런 음악으로 싹 해서 했었으면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본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참 오랜만에 동요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동요 참 괜찮았어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누르셔도 괜찮아요. 네, 꼭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절을 함께 노래해 보면서 박혜상의 싱생송 오빠 생각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요. 여러분 혹시 2절 가사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제가 앞에서 한번 불러드렸기 때문에 맞아 저 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막을 지금 넣어드릴 테니까 함께 목청 돋우셔서 열심히 한번 불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빠 생각 2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더 멋진 노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